네, 노르웨이 여행 마지막 편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르웨이에서 뭐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사실 누나 보러 간 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갔던 그 스타방에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되게 좀 이렇게 조용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영상을 그냥 다 짜집기 해서 한 번에 설명이라기보단 한 번에 그냥 올릴게요. 지금 이게 이제 시내 나가는 길입니다. 버스 타고. 지금은 귀국한 지 한국에 온 지 한 그래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노르웨이 버스 그 음성 안내 방송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네, 시내 도착하면 이렇게 거위인가요? 거위나 이런 애들이 많죠. 이날은 좀 날씨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북유럽 특성상 이렇게 뭐 밝거나 해가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 날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스타방에르 시내입니다. 센트륨 종착점이에요. 7번 버스. 그냥 뭐 매일같이 그냥 시내 거의 맨날 시내 갔어요. 시내 가서 뭐 시내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 구경하고 혼자 뭐 카페 가서 뭐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컬러풀 스트릿이라고 시내의 메인 스트릿입니다. 근데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죠. 여기 와서 타코집이 있어가지고 타코가 아니고 이게 뭐 브리또. 브리또를 먹었는데 이게 2만 얼마였어요. 자, 지금 되게 어두워졌는데 이때 시간이 제 기억으로 4시인가 그래요. 오후 4시 정도입니다.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뭐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장난 아니죠. 그래서 센트륨 시티 시티가 아니라 시티죠. 시내도 한 5시면 닫습니다. 상점들이. 술집은 늦게까지 하긴 하는데 보통 잘 안 가죠. 비싸서. 이건 이제 엑스핏이라고 그 시내에 있는 헬스장인데 좀 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좀 시장 조사 좀 할 겸 들어와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인포데스코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들어왔다가 사진 찍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도 이 강이 되게 이쁜 것 같습니다. 호수가. 많이 먹어. 제 조카 이제 와가지고 많이 누나가 먹어. 또 맛있는 저녁을 차려줘가지고 저녁 먹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한국말을 따라하는 레아입니다. 많이 먹어. 자, 다음날 이제 동네 근처에 그냥 좀 걸었어요. 매형한테 물어봐서 좀 걸을 데 있냐고 물어봐서 맵 보고 걷고 있는데 저는 저 앞에 가는 저 아주머니 따라갔습니다. 걷다 보면 이런 숲길이 나와요. 여름이면은 좀 되게 이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이었으면.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웅장이라기보다 이런 숲길을 가면 개인적으로 약간 살짝 무서운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짝 그랬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걷다가 길을
맵을 안 보고 그냥 막 걸었거든요. 어차피 뭐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어가지고 걷다 보니까 예, 약간 이상한 데로 온 것 같아요. 동영상이 지금 좀 이상하게 반전됐네요. 죄송합니다. 걷다가 다시 이렇게 쭉 걸었어요.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걸어서 구글맵 보면서. 근데 진짜 노르웨이 집들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다시 찾아가라고 해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걷는데 되게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어도 그냥 새로운 공간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걷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자체가 저한테는 여행이에요.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이 얼굴이 잘렸네요. 제가 프링글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중독자 수준인데 얘네는 과대포장이 없어요. 저기 지금 안 나오는데 양이 진짜 많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요. 가격은 저희랑 똑같아요. 한국이랑. 자, 이날도 저녁에 센터로 갔습니다. 시내로 다시 나갔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뭐 맨날 갔습니다. 거의 심심해서. 이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찍었고요. 참고로 저런 노르웨이 집들 안에 들어가면 되게 큽니다. 지하까지 있어요, 보통. 근데 이게 목조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쁘긴 한데 방음이 안 돼요. 소리가 너무 울린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보기에는 되게 이쁘죠? 여기도 지금 어딘지 다 기억나요. 이젠 오늘은 아니고 저 때는 이젠 그 시내를 좀 넓게 더 둘러보자라는 생각으로 안 걸어갔던 곳까지 여기저기 그냥 마구 들쑤시면서 다녔습니다. 물론 맵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허색 개쩔죠. 뭔가 이뻐요. 이 한 4, 5시 되면 이렇게 어두워지긴 하는데 되게 이쁩니다. 다들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거겠죠? 이때가 이제 거의 여행의 막바지였는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실 뭐랄까 되게 심심했고 누나 보러 간 거긴 했지만 그래도 한 2주 반 정도 있었으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되게 많이 심심했고 좀 뭐랄까 제 나름대로 힘들었던 점도 있어요.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근데
정말 노르웨이 여행은 저의 삶에 엄청난 것을 줍니다. 자, 나중에 보시다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그 헬스장을 이제 막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 노르웨이 가서. 왜냐면 저도 지금 트레이너긴 하지만 제 샵을 차리는 게 목표니까. 노르웨이는 헬스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어떤 점이 다른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려고 이제 일부러 헬스장을 이곳저곳 1일권 끊어서 많이 다녔는데, 자, 이곳이 이제 산드니스라고 해서 스타방이르 옆에 도시인데, 이날 여기 갔다가 제가 어떤 한 헬스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쇼핑몰에 있는 헬스장인데 여기에요. 지금 바로바로 영상이 넘어가서 제가 좀 설명을 빨리 하는데, 사츠라고 하는 곳인데, 이 헬스장에서 제가 완전히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 헬스장이 똑같아요. 기구도 한국이랑 똑같고 뭐 다를 게 없어요. 크긴 한데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헬스장이, 사츠라고 하는 이 헬스장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이 네 개의 국가에 다 이제 체인을 냈어요. 노르웨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작년 2022년 10월, 11월, 12월 딱 3달 동안 번 수익만 2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잠깐 설명 다시 할게요. 자, 이거는 쿰란이라고 해서 이제 노르웨이 전통 음식인데 보통 목요일에만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막 그 감자 같은 거, 감자라고 해야 되나 뭐냐, 아무튼간 양고기고 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튼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사츠라고 하는 그 헬스장이 저한테 엄청난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나 역시도 한국에 가서 내 거를 차려야 되겠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이 많긴 한데 PT를 보통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PT가 있긴 한데 PT보다는 뭔가 그룹 수업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PT도 하긴 하지만 좀 그룹 수업 위주로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곳 우리나라에 많은데 뭔가 저만의 특색을 좀 살려서 좀 그렇게 그런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를 2호점, 3호점, 10호점 뭐 진짜 잘 되면 계속해서 100호점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옆 나라 일본까지, 싱가포르, 호주까지 진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되게 큰 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긴 사츠, 또 사츠를 자꾸 이제 오게 돼요. 다른 지점이에요. 여기는 스타방이르 지점이, 여기가 잠깐만, 사츠 어디 지점이었지? 여기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여기 산니스, 제가 처음에 왔던데 아까 거기 제가 다시 온 거예요. 산니스 지점. 다시 와서 다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2월 19일인가 그럴 19일인데 저 4월 중순에 오픈합니다. 바로 가게약 걸고 시장 조사 해가지고 영등포 구청 쪽에 지하 2층에 괜찮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오전에는 6시부터 3시까지는 지금 일하고 있는 신촌에서 일을 하고 5시부터 11시까지는 영등포 구청에 제가 이제 새로 오픈할 짐을 이제 리뉴얼이 아니라 새로 오픈할 짐에서 이제 제가 사장으로, 오너로 그렇게 일을 할 겁니다. 커리큘럼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짜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이런 헬스장들이. 이런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누구는 안 했겠어요? 근데 아무튼간
사츠가 저한테 준 영감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한 발짝을 뗐습니다. 다 노르웨이 여행에 와서 사츠라는 헬스장, 우연히 봤던 그 헬스장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 다른 얘기 하자면 여기는 이제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심심하다고 하니까 이제 갈 데는 딱히 없고 어디 산 같은 데 갔어요. 산장 가가지고 이제 전통 어디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저기 카페 가서 커피랑 이것저것 좀 먹고 다시 집으로 왔었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자꾸 이제 헬스장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무료하고 그거 빼면은 사실 누나 본 게 너무 좋았죠. 누나랑 매형 보고 조카들 본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진짜 그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헬스장을 보고 엄청난 동기부여를 얻어서 지금 제가 한국에 온 지 다시 여행하고 와서 저기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바로바로 알아봐서 지금 4월달에 2달 뒤에 오픈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어디든지 나가고 뭐라도 해보고 누군가라도 만나보고 하면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사츠를 어떻게 알았냐면 산니스라고 하는 그 옆 동네에 제가 이제 놀러 갔잖아요. 그냥 혼자. 거기는 진짜 뭐가 없어요, 동네가. 근데 거기 쇼핑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쇼핑몰도 말이 쇼핑몰이지 그냥 조금 해요. 제가 그냥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쇼핑몰이 있길래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쇼핑몰도. 근데 그래도 이제 외국에 왔으니까 막 1층부터 저는 막 다 둘러보거든요. 근데 제가 2층인가에 있었는데 계단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3층에는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에이 3층도 뭐 똑같겠지, 옷가게나 있고 하겠지 했는데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도 3층까지 둘러보자 해서 딱 3층에 올라가는 순간 그 사츠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 그래서 여기가 뭐야? 근데 헬스장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옷 같은 거 팔고 있고. 그래서 여기 무슨 옷 매장이구나, 옷 매장이구나 싶었는데 인포 데스크에 인포 직원이 있고 안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알아보니까 사츠라고 하는 헬스장이었고, 가서 인포 직원한테 일일권 얼마인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막 이제 물어보다가 제가 운동을 한번 하게 되고 일일권을 끊어서 그 다음에 제가 사츠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저희 누나가 말해줬죠. 사츠라고 하는 데는 엄청 유명한 데고 작년 10월, 11월, 12월 2022년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 동안 번 수익만 2천억. 자, 제가 사츠 홈페이지 가봤는데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맞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맞아요. 아무튼간 여기 사츠 이제 스타방에르 지점입니다. 여기는 영상에 나오는 건 제 누나랑 갔어요. 이제 여기는 아무튼간 근데 종업원이 9,000명이고 회원수가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어마어마하죠. 진짜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사츠 스타방에르 지점도 나쁘지 않았어요. 봐봐요. 보면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좀 넓긴 하죠. 확실히 넓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넓고 뭐가 어쩌고 해서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사츠라고 하는 데를 보니까 영상 같은 거 막 보고 하니까 그냥 뭐랄까, 그냥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특별할 건 없어요. 우리나라 헬스장이 더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뭔가 아무튼간 다르죠. 다르니까 그렇게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겠죠. 심지어 사츠는 그 노르웨이 그 오슬로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자, 누나 저랑 이제 스쿼트하고 다리 털려가지고 이게 개다리 됐습니다. 그쵸? 아무튼간
노르웨이 마지막 편인데 아유 우리 레아 마지막에 아파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아무튼간 저는 진짜 노르웨이 가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난 걸 얻고 왔습니다. 엄청난 걸 진짜로. 막 지겹고 솔직히 약간 누나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조카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여행 왔는데 솔직히 약간 누나 되게 좀 섭섭한 것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여행 왔는데 애들 맡기고 좀 어디라도 좀 놀러가 주지. 그러니까 갈 데 없다고 하더라도 왜 없겠어요. 그리고 막 매형하고도 약간 좀 뭐랄까 그니까 좀 막 이거는 막 별건 아닌데 그냥 이제 뭐 말투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기분이 나빴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툭 던졌는데 그 상황은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간 저도 좀 기분 나빴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힘든 적이 있었어요. 노르웨이 있으면서 그 누나 집에 살면서.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다 필요 없고 진짜 어마어마한 걸 얻어왔어요. 저 진짜 이거는 제가 노르웨이 티켓도 실수로 막 2번이나 끊고 진짜 막 봉신짓 하고 했잖아요. 예? 그 노르웨이 가서 뭐 딱히 뭐 이렇게 막 진짜 막 뭐랄까 엄청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돼 막 엄청 재밌는 여행은 사실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그냥 맨날 시내 나가고 헬스장 가고 근데 다 필요 없고 진짜 마지막에 거의 여행 막바지에 그 사치라고 하는 헬스장을 제가 가게 되면서 저의 인생에 엄청난 저의 심장이 뛰고 진짜 제 인생에 엄청난 불을 지피고 왔습니다. 지펴줬어요. 이 여행 자체가. 저 지금 너무 사실 설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거 맨날 말로는 차려야지 하는데 돈 모일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못 차려. 저 지금 돈 없어요. 사실 모아둔 돈도 막 진짜 너무 조금이고 그러니까 막 개인적인 뭐 이게 일도 있었지만 아무튼간 진짜 돈 있어서 차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최소 자금으로 그냥 하는 건데 어찌 됐던 간에 가계약까지 했어요. 가계약하고 이제 잔금 치르고 지금 이제 뭐 이제 간판도 이제 원짐으로 정했습니다. 원짐. 예. 원짐이고 이제 청새치 로고를 넣었어요. 청새치라고 하는 생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생선 물고기인데 바다를 되게 거칠게 항해하고 엄청나게 그 거칠고 강한 그 물고기죠. 정말 거스를 거 없이 정말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팔딱팔딱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물고기죠. 저 역시 청새치처럼 그렇게 살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제가 30살 땐가 29살 땐가 일본에서 1년 살 때 그때 그렇게 제가 다짐했거든요. 아무튼간 그래서 제가 원짐 그리고 원짐이라고 정했고 간판에 청새치 로고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 짐에 오시는 모든 회원님들 같이 운동하시는 회원님들이 운동적으로나 삶의 어떤 다른 어떤 일상 부분에서 청새치처럼 그렇게 힘있게 돌파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 말이 빨라지니까 뭐 버벅거리는데 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 한국 왔습니다. 영상 보세요. 그리고 영상 진짜 보잘것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브이로그는 계속됩니다. 아무튼간 그냥 뭐든 좋으니까 시도하세요. 그러면 도전하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뭐든 걸릴 겁니다. 인생을 바꿔줄 그 모든 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뭐든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행동하세요.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청 6번 출구 근처고요. 원짐은 유튜브로 제가 또 따로 유튜브 파서 홍보할 겁니다. 많이 봐주세요. 참고로 돌아올 때는 앵그리버드 게임 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홍대 왔죠. 홍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살기 좋아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브이로그 영상은 계속됩니다. Just
fucking do it.